이번 시간에는 폼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폼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해 보셨는데요. 인터넷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란 부분에 직접 작성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폼 태그는 내가 입력한 정보를 어떤 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력란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은 input 태그와 text area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코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컨트롤 S로 이번에는 home.html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HTML의 구조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바디 태그에 폼 태그를 한번 써볼 텐데요. 그 전에 입력란 부분인 input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태그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입력란을 말하는데요. 네, input 태그는 열기 태그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닫기 태그는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풋에 속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orm.html을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폼 태그가 하나, 인풋 태그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input 태그는 지금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값을 부여를 했는데요. input 태그 타입의 속성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또 패스워드, 숫자를 입력할 때 하는 넘버,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체크박스, 또 라디오 버튼, 그리고 입력을 다 했으면은 어디론가 전송을 해야 되니까 submit에 버튼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만 한번 작성을 해 보았고요. 하나씩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타입, 이번에는 이메일, 네, 이번에는 패스워드, 넘버, 체크박스, 라디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인풋 태그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모두 한번 작성을 해 보았고요. 한번 크롬 창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폼 태그들이 한 줄로 나열돼서 인라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란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폰번호, 선택 1, 선택 2, 제출.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후에 크롬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이제 요 이름란에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 부분에는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비밀번호는 숨김 처리가 돼서 땡땡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폰번호에 예를 들어서 기본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입력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폰번호에는 지금 넘버의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지 입력이 되고요. 선택 1번은 체크박스인데 네, 이렇게 체크를 선택을 했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택 2도 라디오 버튼입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출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버튼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풋 자체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 붙어 있는데 얘를 한번 단락으로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는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p 태그를 삽입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p 태그를 다 삽입을 해봤습니다. p 태그는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줄내림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새로 나열이 됐고요. 체크박스에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HTML을 체크를 하고 CSS를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크롬 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정보를 어디론가 보낼 수 있도록 폼 태그를 한번 써볼 텐데요. 폼 입력을 해주시고 내부 정보를 폼 태그 안에다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안에 넣었는데요. 폼에다가 액션의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폼 태그에다가 여기다가 액션을 작성해 주시고 아래 정보를 어디론가 보낼 수 있도록 경로를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임의의 경로로 submit.html 이라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창으로 다시 가시면은 네,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보시면 제출을 눌렀을 때 경로가 submit.html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submit.html 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을 경우는 login.php라는 그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다시 뒤로 넘어가셔서 네, 폼 태그가 제출을 눌렀을 때는 액션에 적어줬던 그 경로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submit.html 앞에 http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후에 이제 input 태그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이 정보가 어떻게 가는지 다시 한번 그 현상을 잘 살펴보면요. 이름을 송세영, 이메일을 ssmyng6754라고 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제출을 누를 경우 이메일에는 반드시 골뱅이를 써줘야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면은 HTTP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경로는 간단하게 됐는데 해당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불러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했는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속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name 속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name 속성이 가진 역할은 값의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풋의 타입 뒤에다가 name 색성을 부여를 할 건데요. 이름이니까 제가 name이라고 한번 해볼 테고, 이메일에는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네임은 pwd, 폰 번호는 폰, 체크박스는 html, 라디오 버튼에도 html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한 번 더 입력을 해볼 거고요. 네. 이번에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소창에 보시면은 submit.html로 보내지고 이 정보들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name이 송세영이고 이메일은 이만큼이고 패스워드는 123을 입력을 했고 폰은 123, HTML을 체크박스를 선택을 했고 HTML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이렇게 주소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태그들은, 인풋 태그들은 모두 한 줄씩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줄을 입력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인풋 태그가 아닌 텍스트 에어리아 태그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아 태그는 이렇게 열기 태그와 닫기 태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텍스트 에어리아는 장문을 입력할 경우 폼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입 속성을 텍스트로 부여를 해주시고 앞에다가 내용 라고 입력을 하고 크롬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키우면은 키워지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입력란이 좀 작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성에다가 로우 속성과 콜 속성을 한번 줘볼 텐데요. 로우는 세로 길이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보면은 기본 5줄은 입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바뀌고요. 콜은 가로로 입력되는 글자의 수를 말하는데 200을 입력을 하면은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가로로 기본적으로 200 글자 정도는 입력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value 값을 한번 줘볼 텐데요. 속성에서 value 값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름에다가 value 값을 한번 지정을 할 텐데 이름을 송세영으로 하고 크롬창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름에 송세영이라고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로 이메일에도 value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e 이렇게 value 값을 한번 줘보았고요. 크롬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메일도 기본적인 값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다 지우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입력할 부분에 안내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밸류 값 대신에 플레이스홀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 송세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회색 글자로 글 텍스트가 약간 옅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텍스트 제일 첫 번째로 커서가 깜빡이고 있고 입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던 그 회색의 텍스트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력할 부분에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고 세로 고침을 하면은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